자, 그러면 이어서 방명록 어플리케이션을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할 화면은 방명록 화면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지금 캡처해둔 화면으로 저런 화면을 만들 텐데 음, 별도의 등록한 화면이 따로 있거나 목록 화면이 따로 있거나 하진 않고 화면은 그냥 하나만 쓸 거예요. 하나만 쓰고 그 기능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아래쪽에 목록으로 보이는 화면은 URL이 게스트북 아래에 list.do라는 URL로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메소드 형식은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등록 기능을 할 URL은 게스트북 밑에 register.do라는 URL로 접근을 할 거고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런데 등록을 하게 되면 곧바로 리스트 화면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리다이렉트 URL을 지금 표기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삭제 기능은 URL로 게스트북 밑에 delete.do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do입니다. 이 URL로 접근하게 될 거고 메소드는 마찬가지로 포스트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삭제가 된 이후에 또 돌아갈 화면도 list.do로 돌아갈 겁니다. 여기에 지금 리다이렉트 URL로 list.do라고 되는데 곧바로 여기 위 부분에 있는 목록의 URL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자면 나중에 방명록을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을 끝내고 나서 다시 목록 화면이 다시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구조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MVC 구조가 스프링 부트에 맞춰진 MVC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뷰 계층에 있는 타임리프 지금 템플릿 엔진을 쓸 텐데 화면은 list.html이라는 화면 하나만 쓸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러로 담당하는 클래스, 그리고 서비스 계층을 담당할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게스트북 서비스와 서비스 인풀이죠. 그 다음에 리퍼지터리 계층은 DAO라든가 아니면은 VO 아니면 과거에 서블릿에서 쓰던 MVC 패턴 쓰던 DAO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구현할 때는 마이바티스라는 것을 좀 쓸 거예요. 그래서 마이바티스의 매퍼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좀 보자면 저게 맨 앞에 있는 템플릿 엔진에 의한 요놈 하나만 HTML이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자바예요. 자바의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클래스를 곧바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텐데 조금 전에 하셨던 그 프로젝트랑 구조가 비슷해요. 다만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백엔드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마이바티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라클 드라이버 있고요. 그 다음에 매퍼로 사용할 매퍼에서 사용할 내부 객체, DTO 객체를 좀 간편하게 좀 쓰기 위해서 여기 럼복 라이브러리를 좀 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클립스 STS죠? STS에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만들었었던 이 헬로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복사해서 쓰려면 그 아까 만들었던 그 빌드 그레이드의 디펜던시가 좀 부족해서 물론 손으로 써도 되지만 신규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뉴 스타터 프로젝트 하고요. 네, 게스트북 이름이 제가 한번 만들어줬던 적이 있어서 똑같은 이름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어차피 그레이드 스크립트로 바로 수정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룹명은 com.myhome으로 설정을 해 두었고요. 아티팩트 아이디는 똑같이 네임 프로젝트 네임이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패키지 혹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똑같은 이름으로 패키지로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해서 넥스트 하고 라이브러리를 이제 미리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든 적이 있어서 저는 동일하게 좀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들도 직접 이제 검색을 해서 해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용할 라이브러리가 웹이 있어야 되니까요. 웹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스프링 웹이 있고요. 체크를 해주시고 오른쪽에 항목이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데브 툴스가 있어야 되는군요. 데브 툴스.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 좀 확대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타임래프 템플릿 엔진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쓸 거기 때문에 마이바티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내에서 DB 연결, 데이터 소스 연결할 드라이버가 필요하니까요. 오라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현재 디펜던시들을 선택을 해준 항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니시를 누르면 되겠군요. 잠시 기다리면 프로젝트 구성이 끝날 거예요. 프로젝트 구성이 끝났는데, 그렇죠, 아래쪽에 콘솔 창에도 석세스 했다고는 나와 있긴 하지만 프로젝트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보시면 느낌표 빨간색이 하나 떠 있어요. 예, 버전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아까 우리 했던 헬로 프로젝트처럼 빌드 그레이드를 스크립트를 직접 수정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부트 버전을 2.7.2로, 그 다음에 JDK는 1.8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제 디펜던시 항목이 이제 중요하죠. 디펜던시 항목은 잠깐 좀 키워보죠. 아이고, 키우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디펜던시 항목 타임리프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 웹 들어가 있고 부트 스타터 이 부분이 좀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2.0.3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도 바꿔줘야 돼요. 2.0.3으로. 그 다음에 데비 툴스 잘 들어와 있고요. 오라클 드라이버가 들어와 있는데 요게 저의 지금 오라클 11 버전하고 버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8 버전으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롬복이 안 들어있는데 아까 롬복을 제가 선택을 안 했나 보네요. 롬복은 별도로 써줘야 되는데 이따가 아니에요. 지금 써놓을게요. 저는 뭐를 쓰냐면 컴파일 온리라고 써놓겠습니다. 컴파일 온리 하고 org 프로젝트 롬복 이렇게 스크립트를 좀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롬복이 컴파일 온리로 들어가 있는데 컴파일만 되면 안 되고 테스트 애노테이션으로도 써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 미리 또 하나 써놓을게요. 요거 복사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자, 그려놓고 한번 볼까요? 드라이버 들어왔고 롬복 들어와 있고요. 프로젝트 롬복.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프로세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롬복 애노테이션 프로세싱, 그 다음에 스타터 테스트. 요 테스트 임플리먼테이션 요 두 가지는 그 J 유닛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J 유닛에서도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 말고는 이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디펜던시는 끝났으니까 빌드 그레이드를 다시 한번 리프레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프레시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우측 클릭하고
그레이드 메뉴에 리프레시 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돼요. 네, 석세스 됐죠. 코드나 리졸브 뭐가 좀 이상한데요? 코드나 리졸브다. 제가 버전을 잘못 썼나봐요. 여기를 2.3.0으로 했어야 되는데 0.3이라는 버전은 없어요. 잘못 썼군요. 네.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레이드 리프레시. 예,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됐어요. 반드시 여러분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잘 끝난 걸 보니까 곧바로 프로젝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프로젝트를 구동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스타트가 잘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Run as Spring Boot. 왜냐하면 디펜던시들을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잘 가져와서 구동이 되는지 보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캔슬. 데이터 소스 없고 뭐 문제가 많네요. 네.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뭘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쪽으로 가서 확대 한번 해서 보죠. 여기 리소스의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파일을 열고요. 기존처럼 서버 점 포트를 8088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줘야 될 게 그렇지, 데이터 소스 관련된 것들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를 한번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다가 내용에 추가로 적어줘야 될 게 지금 데이터 소스 관련된 부분인데 뭐를 써야 되냐면 스프링 데이터 소스 히카리 드라이버를 하나 쓸 거예요. 드라이버는 클래스 네임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값은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라고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일단은 데이터 소스에서 오라클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지금 제가 쓴 이 패키지 히카리라고 써져 있는 요 놈은 제가 여기다 주소문 하나 달아 놓을게요. 히카리 커넥션 풀링 기능을 사용을 해서 커넥션을 풀링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어플리케이션들이 단독으로 구동할 때는 괜찮은데 혹시나 이제 진짜로 서비스를 위해서 구동하게 되면 커넥션 풀링을 해줘야만이 훨씬 데이터베이스의 부담도 적어지고 훨씬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커넥션 풀링과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은 아무튼 히카리 CP를 CP를 이용한 데이터 구조가 왜 이런가요? 이상하네. 그냥 명령 쓸게요. 이상해졌네. 제가 UTF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팅이라고 적어놓겠습니다. 한글을 적으면 안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내용들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기니까 여기 요 부분을 조금 좀 복사해서 쓸게요.
스프링 데이터 소스의 히카리 JDBC URL JDBC-URL은 JDBC 오라클의 씬 드라이버에 골뱅이 로컬 호스트 1521번 포트로 서비스 접속하고 SID가 X2로 접근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적어줘야 될 게 유저네임 적어야죠. 유저네임 DB를 사용할 거고요. 제가 사전에 그 제 오라클에 설치된 오라클에 계정을 웹DB라는 계정을 만들어 뒀어요. 여러분들 하신다면 저처럼 하신다면 똑같은 계정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해야죠. 패스워드 지금 똑같이 해놨습니다. 웹DB. 그리고 한 가지 또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커넥션을 테스트를 쿼리를 해줘야 됩니다.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셀렉트 쿼리를 하나 한 문장 적어 놓을게요. 보통 CS 데이트 듀얼로 한번 해 놓겠습니다. SQL 문장이긴 하지만 뒤에 세미콜론 마침표 문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지금 구동할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포트 제일 윗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데이터 소스에서 활용할 정보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아래쪽에 여기까지 해주고 다시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설정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지 빈이 없어서 그렇죠. 빈이 없어서 아직 해볼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일단은 데이터 소스 설정을 해야 되겠군요. DB 컨피그레이션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페이지 조금만 확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 게스트북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마이홈 도메인을 지금 잡아두었고요. 여기 패키지죠. 패키지 아래쪽에다가 패키지 하나 만들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myHome.configuration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패키지 아래쪽에다가 DB 컨피그레이션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일반 클래스입니다. 뉴 클래스. 정말 제가 확대해놨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네요. 자, 이름은 DB 컨피그레이션, 그냥 DB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만들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으니까 바로 PC를 하고요. DB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내용을 한번 쭉 적어 볼게요. 클래스 이름 DB 컨피그레이션. 자, 여기서 작성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멤버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접근할 수 있도록 멤버 프라이빗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명은 복사해서 쓸게요. 자,
객체니까 얘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세미콜론으로 닫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네. 자동 인풋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시면 되고요.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맨드 시프트 알파벳 O 누르시면 자동 인풋가 될 거예요. 근데 창에 어떤 걸 인풋을 할지 나오는데 오거나이제이션을 잘 해야 돼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놈을 쓰셔야 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놈. 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인포트가 되죠. 그리고 사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노테이션들을 좀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애노테이션으로 제가 여기다가 일단 클래스에는 얘가 컨피규레이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컨피규레이션 애노테이션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애노테이션 아니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요 파일을 읽어야 되거든요. 여기 요 부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놈도 같이 써줄게요. 프로퍼티 소스. 자, 여기에 그 인자값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냥 스트링으로 써주면 됩니다. 클래스 패스를 써주면 돼요. 클래스 패스에 어디를 찾아가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파일을 찾아서 참고하세요 라고 이 클래스에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또 이 애노테이션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임포트를 합니다. 자동 인풋 하게 되면 글자도 바뀌고 위쪽에 클래스도 인포트가 됐어요. 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멤버 요 놈은 빈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토 와이어링 하겠습니다. 오토 와이어드라고 해주고 마찬가지로 또 자동 인풋 하겠습니다. 자동 인풋을 굉장히 많이 쓰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접근할 수 있는 객체가 준비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은 히카리 컴피그 객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퍼블릭 멤버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히카 이게 되죠? 맞죠? 히카리 컴피그 리턴 타입은 히카리 컴피그다.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은 똑같이 히카리 컴피그입니다. 얘는 리턴을 할 텐데 new 생성을 해야 되니까요. 생성자를 써야 돼서 요놈을 쓰면 됩니다. 아직 빨간색이네. 자동 인풋 한번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게 빈으로 등록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애노테이션을 빈 이렇게 등록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자동 인풋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히카리 컴피그 객체가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많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데이터 소스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데이터 소스는 히카리 데이터 소스 생성자에 만들어진 이 히카리 컴피그라는 객체를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퍼블릭 데이터 소스 메소드 데이터 소스를 누가 해주냐? 히카리 데이터 소스 생성자가 해줘요. 그래서 return new 합니다. 또 히카리 데이터 소스 생성자의 인자로 뭘 주냐? 요 놈을 줍니다. 세미콜론 마치고 또 자동 인풋을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SQL의 데이터 소스를 쓰셔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오타가 났군요. 히카리 데이터 소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소스 메소드도 또 객체가 만들어지면 또 빈으로 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서 빈 애노테이션 걸어주고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SQL 세션 팩토리 객체를 또 만들 수 있어야 돼서 public SQL 세션 팩토리 객체 이름도 메소드 이름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메소드 이름은 또 소문자로 시작하고 인자값 없고 SQL 세션 팩토리 객체는 SQL 세션 팩토리 빈을 하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SQL 아이고 세션 팩토리 빈 얘는 그냥 팩토리 빈으로 할게요. 얘는 SQL 세션 팩토리 빈 객체를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생성 저출 여기까지 한거 일단 자동 인풋 한번 걸고요. 이게 뭐 문제가 있다네요. 왜 그럴까? 리턴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리턴을 먼저 써줘야 됩니다. 리턴 일단은 널로 해놓을게요. 좀 더 붙이더라도 문제 없죠. 자, 팩토리 빈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소스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팩토리 빈. 자, 지금 만들어진 객체는 아직 비어 있겠죠. 이제 여기에 set 데이터 소스 해주는 메소드가 있어요. 네. 요거는 뭔가요? 여기다가 어떤 것을 인저로 던져줘야 되냐면 아까 만들어진 요 놈 있죠? 여기 요 메소드의 결과가 객체가 데이터 소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소스를 팩토리 빈 객체에 데이터 소스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팩토리 빈을 리턴을 해주면 돼요. get 오브젝트를 해야 돼요. 했더니 얘도 또 문제가 있다네. 자, 뭐가 문제인가요? exception 안 걸어줬어요. 자, exception은 throw 하겠습니다. throws 해야지. 네. 얘도 또 빈으로 또 등록해야 됩니다. 빈. 자, 볼까요? 끝났나? 이따가 여기 한번 또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놔둘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마이바티스에서 접근할 매퍼를 인식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작성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구동을 시켜봐야 돼서 아직 구동이 안 되니까요. 하나가 더 나왔어요. 마지막 겁니다. 자, 퍼블릭 뭘 해줘야 되냐? 세션 템플릿 객체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SQL 세션 템플릿. 자, 메소드 이름은 그냥 세션 SQL 세션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소문자로 시작하고 메소드 이름 쓰고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뭘 해주느냐? new SQL 세션 템플릿 생성자로 호출하면서 인자값으로 만들어진 SQL 세션 팩토리 빈 객체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니까요. 요 메소드 요 놈을 인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임포트 하겠습니다. SQL 세션 템플릿 SQL 세션 팩토리
왜 빨간색일까요? SQL 세션 팩토리 맞는데?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빈으로 등록하고 얘는 뭔가? exception? 아 얘도 마찬가지로 exception을 throw 해줘야 돼요. 네 됐습니다. 아 이제 끝났어요. DB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내용이 좀 길었어요. 여기 자동 임포트 된 부분 일단 조금 접을게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자, 클래스 자체에 애노테이션들을 지금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컨피규레이션 애노테이션과 프로퍼티 소스 두 가지를 걸었는데 요 컨피규레이션은 자바 기반의 설정 파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쓴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퍼티 소스 같은 경우는 해당 클래스에서 참조할 프로퍼티 파일 위치를 지금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죠. 이걸 지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오토와이어드는 객체를 주입해주기 위해서 지금 쓴 겁니다.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입하는데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라는 놈은 스프링 컨테이너 중에 하나인데 이 스프링 컨테이너는 빈의 빈 객체 이런 것들 빈 객체의 생성과 사용 그다음에 관계 그런 생명 주기 등을 관리하는 놈이에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다음에 사용된 메소드에 전부 다 지금 제가 빈이라고 지금 등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컨피규레이션 클래스의 메소드 레벨에만 제정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빈이라고 지금 애노테이션이 지정된 이 객체는 컨테이너에 의해서 관리되는 빈으로 등록이 됩니다. 곧바로. 네, 인자로 몇 가지 속성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애노테이션 명만 그냥 써놨어요. 이렇게 해서 쭉 데이터 소스까지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야 되겠죠? 구동을 이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러네즈 스프링부트 앱. 네, 아직까지 문제가 있네요. 에러가 난 상태를 보니까 데이터 소스 디파인 클래스 리소스 빈 팩토리 메소드 페이 뭐 에러가 났어요. JDBC URL? 제가 뭔가를 빠뜨렸나 본데요. JDBC URL이 하이픈이 아닌가?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 드라이버 클래스 JDBC 근데 JDBC 오라클 심 로컬 호스트 로이얼 엑스 그러니까 유저네임 패스워드 커넥션 테스트 쿼리 맞는데 왜 이럴까요? DB 컨피규레이션은 이거 맞나? 맞는데
어, 뭐가 빠져? configuration properties. 아, 이 부분에 좀 편집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이 부분에 애노테이션을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configuration properties에 프리픽스로 인자값으로 스프링 데이터 소스의 히카리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네, 제가 방금 자동 임포트도 걸었고요. 했더니 애노테이션도 인식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에러가 나네요. 무슨 에러일까요? 이거 오타가 났군요. 네. 자, 영상 편집하시는 분은 여기 이 부분 좀 편집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구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동. 자, 이번에는 잘 떴어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스프링 버전 나왔죠? 스프링 부트 버전 2.7.5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하는데 걸린 시간 2초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선택했던 데이터 소스, 그러니까 DB 연결을 위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니까 DB 연결을 위한 데이터 연결 부분까지 완성을 해서 일단은 구동하는 데 이상이 없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봐야 될 일이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 유닛이 동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파일이 아마 이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가 보이죠? 여기 테스트 잠깐 여기 좀 펼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테스트 부분을 보시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있죠? 게스트북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자바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파일은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된 클래스예요. 이미 사전에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객체가 잘 만들어져서 주입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private application context 짧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도 임포트도 하고 스프링 프레임으로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도 달아줘야 돼요. 오토 와이어드
임포트도 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 준비됐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하나를 또 주입을 해야 돼요. 그 아까 마지막에 만들었던 세션 팩토리 빈 객체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복사를 해서 좀 쓸게요. 멤버니까 SQL 세션 팩토리 이거 그냥 짧게 쓰겠습니다. 세션 팩토리 임포트도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래쪽에다 넣을게요. 요런 형식의 테스트 메소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자, 이름은 자, 이거 명확하게 쓸게요. 퍼블릭이라고 쓰겠습니다. 퍼블릭 보이드이고 메소드는 테스트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수행할 내용은 객체가 잘 만들어진 접근해서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컨텍스트 점 getbin 하겠습니다. getbin 할 때 그 이름은 만들어진 이름 아까 우리가 정했던 이름이 SQL 세션 팩토리일 거예요. 그래서 SQL 세션 팩토리 이름으로 접근해서 객체를 접근해 보겠다 라는 겁니다. 얘를 객체를 접근하면 객체를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그래서 얘를 시스템 아웃으로 프린트 lm으로 인저로 전달할게요. 이거 뭐가 지워져 버렸네요. 컨텍스트가 지워져 버렸네. 이놈을 떼가지고 안쪽에 인저로 전달해 버리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맞춰 보겠습니다. 얘는 자, 구분을 위해서 제가 앞뒤로 제가 뭘 좀 붙일게요. 이렇게 좀 길게 좀 써놓을게요. 나중에 콘솔창에 출력이 될 때 저 부분이 같이 출력이 돼서 제가 이걸 출력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확 띄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컨텍스트 객체가 비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이 주입이 안 되면 요 컨텍스트 객체 주입이 안 되면 요 문장이 바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널 포인트 익셉션 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트라이 캐치 문으로 감싸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소스 서라운드가 어디 있죠? 서라운드 위스 트라이 캐치. 네. 자동으로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주고 요놈을 테스트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일단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하고요. 자, 제 유닛으로 테스트할 거니까 여기 창을 잠깐 다시 펼치겠습니다. 방금 만들어진 요 놈을 쓸 거예요. 익셉션 이름을 요걸 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익셉션을 쓸게요. 모든 익셉션을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 놈을 run as unit test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안 했군요. 네, 저장하시고. 에러가 발생했네요. 오호. No search bin definition? 제가 이름을 이 이름으로 안 해놨나요? 자, 이름은 SQL 세션 팩토리. 아, 이름을 제가 안 썼군요.
네임을 적어줘야 되겠구나. 빈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어. SQL 세션 팩토리. 요 이름 써야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 일단은 성공은 했네요. 한번 에러가 좀 나 있는데요. 이상하다. 뭐라? 아, 오라클 좀 제기비시. 이게 뭐 문제가 있는데? 프로세스. 람다 스타트 테스트. 어? 잠깐만. Registered driver was not found. 트레 리프레시는 되나?